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 테이크의 영혼의 유튜버 다니엘입니다. 현재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5시 정도 되는데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입니다. 업데이트를 바로 해서 올릴 건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날씨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엄청난 추위를 지금 이거 뭐 견디기 힘들 정도인데 저희 사무실도 뭐 이 학고방 같은 사무실이 너무 추워가지고 아마 입김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좀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주까지 또 굉장히 또 춥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영하 체감 온도가 뭐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밖에서 특히 밖에서 현장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 이게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이 정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따뜻하게 좀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쿠팡 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김범석 의장에 대한 이야기, 또 나아가서 그 미국 시민권자, 미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지금 뭐 현재 쿠팡 지금 난리죠, 대한민국에서. 아마 뭐 여러 가지 좀 골맞섰던 그런 것들이 이제 터져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개인정보 유출 건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한국 와서 이 뉴스를 장식했었던 쿠팡 관련된 뉴스들은 대부분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부당한 처우와 그 고된 노동 때문에 이렇게 또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쿠팡이라는 기업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쿠팡을 사용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배달 쪽으로는 사실은 뭐 별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 OTT 그 드라마, 뭐 쿠팡 그 드라마 보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뭐 축구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축구까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OTT, 왜냐면 다른 어떤 OTT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넷플릭스나 뭐 웨이브나 아니면 뭐 디즈니나 아니면은 뭐 또 뭐 있죠? 뭐 티빙이나 이 쿠팡 OTT가, 그러니까 다른 OTT들은 대부분 좀 겹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쿠팡도 물론 겹치는 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그때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HBO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메리트입니다, 사실. 그 미국에서도 HBO를 보려면 아마 지금은 좀 달라졌을 건데, 예전에는 HBO를 보려면 한 달에 이렇게 한 10만 원 정도, 지금 환율 계산해서 한 10만 원 정도 매달 내고 케이블 채널로 볼 수 있었어요. 그만큼 HBO가 좀 비싼 채널이었고, HBO가 이 박싱이나 이런 어떤 그 프로 권투 이런 거 이벤트를 굉장히 잘하는 데였기 때문에 그 유료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그 컨텐츠가 되게 비싸요. 그리고 그 쿠팡에서 그 HBO에서 제공하는 그 OTT들이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로 들여오는, 굉장히 그 참 HBO가 어쨌든 수준 있는 드라마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소프라노스나 아니면은 뭐 왕좌의 게임, 그 다음에 뭐 엄청난 뭐 와이어, 더 와이어, 뭐 이런 시대의 명작들을 많이 만들어낸 데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가 이 HBO를 정말 한글 자막과 함께 지나간 컨텐츠들까지 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메리트였어요, 사실. 그리고 쿠팡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뭐 드라마 이 정도로 보는데 뭐 쿠팡 뭐 가지고 있을 만도 하지 뭐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을 했다가, 요즘에 지금 뉴스를 보면 막 탈팡이라 그러죠. 쿠팡을 이제 이용하시는 많은 한국 분들께서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폭발을 해서 지금 이제 뭐 청문회를 벌인다, 뭐 국가 그 정부 쪽에서는 TF를 구성해서 이번 문제를 확실히 도려낸다, 이번에 손 좀 봐준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쿠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 한 인물, 이 김범석 의장이라고 제가 말을 할게요. 이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뭐 이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한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핏줄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미국에서 한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있으면서, 저는 이제 유학생의 신분으로 거기서 미국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가서 보면
미국이 이제 그 미국 커뮤니티가 미국에 있는 그 한인들 커뮤니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냥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대학을 다니는 유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세들이 있습니다. 이제 1.5세들은 어렸을 때 오기는 했지만 중고등학교 때 온 애들을 우리가 1.5세라고 해요. 이제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 온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2세라고 봅니다. 2세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가정에서 태어난 애들이죠. 근데 이 2세들, 1.5세들 유학생들이 완전히 다 달라요. 사실 성격들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노는 어떤 물도 그렇고 커뮤니티도 그렇고 완전히 다릅니다.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뭐 쿠팡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막 뭐 쿠팡이 전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90%를 한국에서 벌고 그렇게 있는데 한국에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돈만 뽑아간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김범석 의장이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다.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아까 그 전초에 말씀드렸다시피 1.5 그러니까 2세들, 1.5세들 그 유학생들 완전히 다 다르거든요, 사실은. 2세들은 여러분 그냥 미국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6살 때 미국을 갔거든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겠습니까? 한국 사람이겠습니까? 미국인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 정도면. 어렸을 때부터 킨더가든에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 애들이랑 어울렸고 초등학교 미국에서 나왔고 중학교 미국에서 나왔고 고등학교 미국에서 나오고 여러분들 대학도 하버드 나온 사람입니다. 하버드가 전 세계에 천재들이 많이 모여있기는 하지만 그 하버드라는 그 대학 자체 굉장히 클래식한데요. 거기 겉으로 보이기에는 막 자유분방하고 막 그러지만 거기가 보스턴에 있잖아요. 보스턴이라는 나라 자체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그 클래식의 심장, 그 코어 같은 데입니다. 거기에서 하버드 출신이 물론 뭐 전 세계에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주류는 미국 백인들이에요.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거기 밑에서 교육을 받은 그 김범석 의장, 게다가 또 시민권도 또 취득을 하셨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겠습니까? 한국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사람인 거죠. 그 미국적인 마인드가 아예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대학교 때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한국 와가지고 쿠팡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대박 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미국에서도 지금 상장이 돼 있고요. 이 사람은 자체가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거를 한국인의 잣대로, 야,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데, 어떻게,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정말 혹독하게 노동하고, 이렇게 정보 유출이 이렇게 되는데 도망가서 왜 한국의 법정, 당연합니다. 왜?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재외국민 사람들이 뭐 저처럼 한국에 와서 비즈니스도 하고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잘못된 거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정확하게 구분 정도는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2세들이나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미 간 사람들은 자기 DNA가 한국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근데 한국은 좀 너무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좀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이 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약간 좀 자기 피, 어떤 자기와 같은 민족 이거에 대해서 좀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너무 이렇게 기대하는 기대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얼마 전에 뭐 나왔었던 저는 뭐 UFC를 자주 보지만 UFC 뭐 파이터 중에 뭐 벤 핸더슨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할머니가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은 막 한국 같은 막 한국인이라고 막 초청하고 막 CF 찍고. 그 다음에 그 얼마 전에 그 나왔었던 그 누구죠? 그 뭐 요리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뭐 준우승한 뭐 에드워드 리인가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 이렇게 버벅버벅거리고 뭐 사람 좋아 보이던데. 그 사람도 미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적이 미국이라 그래서 다 그냥 뭐 미국 사람이다라고 치부한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이민을 간 사람들은 자기의 피가 그렇게 흘러 있어요. 한국이 그냥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자기 부모님의 그냥 나라겠거니 그냥 그 정도예요. 예를 들어 뭐 또 뭐 연예인들 중에 예를 들어 박재범 씨 있지 않습니까? 제이팍 맞죠? 박재범 씨. 걔는 그냥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면 미국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렸을 때 미국을 갔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뭐 가수하겠다고 뭐 한 고등학교 때인가요? 이때쯤 왔으면 자기가 당연하게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승준 씨 마찬가지죠. 유승준 씨도 어렸을 때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초중고 나오고 하면은 미국 사람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뭐 옹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마동석 씨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배우 마동석 씨? 그분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군대도 안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에 있다가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좀 한국적인 게 좀 있어요. 그 연기를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묻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이해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외국의 사람, 미국에서 사는데 뭐 스포츠 스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완전 영어권인데 그냥 겉만 한국 사람인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니 한국인도 아니죠. 부모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할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에서 좀 뜨면 와, 막 대단하다. 막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자랑스럽다. 그 사람들 막 한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막 쇼프로 같은 거에 막 나오게 하고. 특히 그 예전 얘기죠. 그 미셸 위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골프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무슨 어디 뭐 미국에서 대학 교수 하시다가 거기서 낳은 자식 아니에요. 그 미국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뭐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뭐 자랑스럽다, 뭐 한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막 CF 찍고 막 쇼프로 나오고 해가지고 돈 쫙 벌어가지고 그거 어디다 썼겠습니까? 미국 가서 썼죠, 당연히. 왜? 미국 사람이니까. 제 얘기는 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야 너는 미국 사람이고 한국인은 겉만 푸르고 넌 검은 머리 미국인이야 이렇게 갖고 차별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외국인으로 그냥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기대할 게 없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미국에서 지금 엄청난 로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의회 같은 것도 로비를 하고 참 나는 제가 좀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야, 쿠팡이 어떻게 HBO를 가지고 왔을까? 그런 것들이 좀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짜증나는 부분은 뭐냐면 저도 학교 다닐 때 2세들이 아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럴 때는 한국식, 요럴 때는 또 미국식, 요럴 때가 있어요. 아주 짜증납니다. 어떤 거냐? 예를 들어 뭐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 근데 자기한테 형이라고 안 한대. 그게 뭔 개소리야? 자기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 애들이랑 쓰면은 자기 어린 애들이랑 훨씬 더 말도 놓고 영어로만 하면서 굳이 뭐 한국 사람 만났다고 자기가 형이라고 안 한대. 그리고 자기가 또 형으로 부르려고 그러면 자기는 또 미국식이래. 이런 개 같은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좀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이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처럼 제가 뭐 이거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뭘 자랑입니까? 뭐 저처럼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런 다음에 미국을 가서 내 삶을 영위를 하다가 뭐 시민권 딸 수 있죠. 그런 경우 전 누가 뭐라 그럽니까 저한테. 오히려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만난 애들 중에 제 나이 또래 군대 안 간 애들이 더 많아요, 한국에 살면서. 하지만 저 육군 병장 현역 완벽하게 군대 다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비즈니스 하는데도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저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저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여기 오면 비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지만 국적이 바뀌었으면 비자가 있어야 돼요. 미국 사람들도 한국으로 들어오면 비자가 필요해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갈 때 비자가 필요하듯이. 근데 제가 그거를 그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남자들이. 왜 까다롭냐? 군대 때문에 까다로워요. 왜냐면 대부분 제 나이 또래 정도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애들은 태어나질 않고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다가 미국 간 애들은 100이면 100, 전부 시민권을 땄다 군대 안 갔습니다. 100%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증명해가지고 내가 왜 군대를 안 갔고, 근데 왜 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고, 이런 것들 증명해야 되는 서류들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갖고 아마 그게 어디 저기 목동인가에 있어요. 외국인 출입 관리 사무소 이런 데가 있습니다. 딱 갔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거기 줄이 엄청 길거든요. 사실 엄청 깁니다. 근데 서류하시는 분이 진짜 나와가지고 저 이렇게 앞으로 당겨줬습니다. 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분이 이거 군대 갔다 오셨네? 그리고 제가 현역 갔다 왔으니까 딱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잘하셨다고 막 나한테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거 정도는 좀 베네핏을 좀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국적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민이 지켜야 될 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좀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지켜가는 건데, 근데 여기 와서 뭐 내가 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뭐 미국에서 다 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다 했는데 근데 한국에서 뭐 좀 해보려고 그래. 해볼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그 이유만으로 베네핏을 줘야 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걸 오히려 더 이용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무슨 뭐 미국에서 뭐 영어 좀 샬라샬라 한다고 말이야. 미국에서 뭐 태어났다고 뭐 우리가 대우를 왜 해줘야 됩니까? 유럽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미국 사람이랑 똑같이 대우해줘야 돼요. 왜?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돈만 쭉 빨아가지고 가는 그런 연예인들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외국 사람으로 우리가 대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적으로 대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쿠팡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쿠팡을 지금 탈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한국 사람들도 근데 지금 뭐 이러겠죠. 뭐 쿠팡에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타개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유 한국 사람들 뭐 금방 잊어먹어. 뭐 좀만 뻐기고 있어봐. 이것도 좀 있으면 또 지나가. 또 더 큰 뉴스가 있어서 우리 또 덮어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쿠팡을 대할 때 외국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대해야 돼요. 쿠팡이 언제까지나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쿠팡이 좀 아쉬운 것도 있죠. 이런 게 나왔을 때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거 합당하게 좀 책임도 좀 지고 쿠팡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까? 정말 혁신적이었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전 세계에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저녁에 오다 했는데 새벽에 와 있어.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냐고요. 혁신적이었죠. 이렇게 사람들 좀 힘들고 이럴 때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 많이 힘들어할 때 좀 쿠팡이 그 인류 기업답게 돈도 많이 버는 기업답게 좀 열심히 좀 그 사람들 처우도 좀 잘해주고 처우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김범석 의장이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미국의 그런 혁신적인 이런 것들을 배워와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부모님의 나라에 와서 비즈니스 하려고 할 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긴 했지만 내 정체성이 한국이고 한국에서 이렇게 기업을 내가 운영을 하니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지금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김범석 의장은 미국 사람인 거예요. 미국 애들 다 just business.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just business. 그냥 이건 일은 일이야. 여러분, 이 말에 엄청난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 내가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 입에서 나오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이상 벌써 다 주관적인 거예요. 거기서 객관이 어디 있습니까? just busin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태를 저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시겠죠. 어떤 분들은 뭐 쿠팡을 탈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쿠팡 나 잘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라고 할 부분이 아니에요.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쿠팡이라는 기업을 한국인이 사랑하는 기업, 한국인이 만든 기업이라고 생각할 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좀 그런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2세들은 그냥 2세일 뿐이고요.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그냥 미국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기대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이 한국인으로서 같은 피가 흐르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진다. 응? 야, 저 사람 외국으로 저렇게 갔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고,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 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기대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더 그거에 대해서 베네핏을 줄 필요도 없다. 라는 겁니다. 베네핏을 받고 싶으면, 한국에 와서 정확하게 법도 지키고, 군대도 갔다 와라. 그런 사람만이 대한민국에서 제공하는 베네핏을 얻을 자격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특히 밖에서 현장직을 하시는 분들 참 건강 잃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